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아 타스만 공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는 한국에서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우디 쪽에 있는 제다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몇몇 기자단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공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줬는데, 사실 오늘 차가 딱 두 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인 컨셉트 모델이고 하나는 시험 양산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서 한 대가 조금 더 양산 모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차가 한 대뿐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 상태가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먼저 좀 사진을 후다닥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아한테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거든요. 일단 제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기아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길이가 5.4m, 아마 비슷한 모델로 렉스턴 스포츠 칸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겉에서 봐야 보이는 이미지라든가 이제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가 됐었던 모건 모델이라든가 그때의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5.4m 렉스턴 스포츠칸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동감을 하는데, 실제 크기가 겉에서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1.9m, 2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렉스턴 스포츠 칸이 가지고 있었던 국내 픽업 트럭의 이 시장을 좀 노리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좀 픽업 트럭에 대한 인기도가 좀 낮은 편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사이즈의 픽업 트럭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사이즈의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만들었고, 겸사겸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픽업 트럭에 대한 것들이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것들까지 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저희도 얼마 전에 콜로라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모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담한 크기의 외관을 간결하게 디자인해 강인한 이미지와 기능적 요소 조화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디자인이 간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인한 것도 맞는 것 같고, 가만 살펴보게 되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되게 심플하거든요. 면을 굉장히 많이 썼고, 특별한 기교보다는 그냥 딱 형태를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한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 이 크기감 혹은 덩어리감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제 뭐 예를 들면 팬더라든가 이제 보닛 부분, 엔진 후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큼직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느낌들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2열 시트라든가 이런 실내에 대한 거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프로드와 온로드에서 모두 탑승객을 만족시킬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워트레인이 2.5리터 엔진과 함께 가솔린 엔진이에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고 출력 281마력을 발휘를 하고 최대 토크 43kgm/m를 발휘를 하는 그런 성능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였어요. 요즘에 디젤 엔진을 거의 안 쓰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런 오프로드를 가기 위한 모델들에서는 디젤 엔진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발휘하는 토크하고 최대 출력하고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다른 픽업 트럭 모델들도 가솔린 엔진을 쓰기 시작을 한 측면들이 있기는 했어요. 다만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픽업 트럭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기아 같은 경우에도 모하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전의 다른 모델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SUV의 명가로 비슷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차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가 있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타스만에서 이런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는 거는 조금 의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 지상고는 252mm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편의 장비라든가 에이다스 여러 가지를 좀 골고루 탑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같은 경우, 실내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첨단 EV9과 EV3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첨단의 이런 디스플레이 구성이라든가, 그러면서도 이제 모하비에서 볼 수 있었던 굉장히 탄탄한 느낌들, 거기에다가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에서 볼 수 있었던 편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수납함이죠. 수납함이 앞쪽에서도 들 수 있지만 뒤쪽에서도 펼칠 수 있는, 펼치게 되면은 약간 이제 테이블처럼 쭉 넓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도 적용을 해놨고, 실내 곳곳에 보면은 차의 전체적인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제원표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적용을 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아주 특수한 차를 타면은 뭐 외우고 다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 차의 제원표를 잘 안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큰 차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하 주차장을 들어간다거나 좀 낮은 곳, 낮은 곳은 좀 해당이 없겠네요. 바닥에 뭔가 튀어 올라온 곳을 지나가야 된다거나 했을 때 내 차가 전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지상고가 어느 정도인지, 폭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바로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적용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상위 트림으로 포지션이 될 것 같거든요. X프로라는 모델인데, X프로라는 트림이죠. X프로라는 트림인데, 이제 뒤쪽에 이 리미티드 디퍼런셜이 이제 자동 기어가 락이 되는 락 기능도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 오토,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네 가지로 주행 모드, 구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DBC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과 비슷한 그런 느낌들이에요. 현대차하고 다른 데하고 쓰는 이름 용어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렇겠는데, 내리막, 이 경사로에서 이제 속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스티어링 휠에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 모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구동 방식을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기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터레인 모드라든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거는 또 스티어링 휠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항상 꾸준하게 이 얘기를 해왔었던 터치 전환식 공조개가 드디어 빠지게 됐습니다. 메뉴 버튼, 이제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공조 장치와 관련된 것들이 좀 분리가 돼서 다시 버튼식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해줬습니다. 사실 렉선 스포츠 칸을 탈 때만 하더라도 뒷좌석이 그렇게 편하다라는 느낌들이 잘 안 들었던 게 사실인데, 저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공간도 그렇고 착장감도 그렇고 좀 넓다, 그리고 편하다라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는, 일단은 차 자체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 내리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액세서리 팩이 공개가 되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사이드 스텝은 좀 같이 장착이 되어야지 좀 편하게 타고 내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드 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베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이제 컨센트, 220V 컨센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220V 컨센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손상이 가지 말라고 하는 코팅들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 또 옆쪽에 레일이 또 같이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을 적재를 했을 때 화물을 결박하기 쉽도록 해준 그런 모습들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다른 픽업 트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아쉬운 거는 데크 쪽을 열 때 이 데크 커버가 너무 쾅 떨어지는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되는 것 같긴 했었는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당겨놓고 가만히 냅두면 되게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그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내려와서 좀 지나치게 텅텅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적재함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픽업 트럭도 생각해보면 한 600에서 700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확실한 거는 1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객들은 1톤 싣고 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옆쪽에 이제 사이드 몰딩 같은 경우 이제 랭글러가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이제 파손됐을 때 교체하기 쉬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원가 절감이라고 있긴 하거든요. 팬더 쪽에다가 플라스틱 파츠들을 많이 적용을 해두는데 이번 타스만도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석 쪽에는 이제 주유 그 구멍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 조수석 쪽에는 약간의 스토리지가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스토리지가 이제 물이 들어갔을 때 비를 맞았다거나 도강을 했다거나 했을 때 물이 빠질 만한 그런 구조는 또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스토리지를 이제 플라스틱 커버를 이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격대를 절대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데 가격대가 그렇게 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하 깊이에 보니까 80mm, 800mm, 80cm를 갈 수 있다고 하고 또 3.5톤까지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생각보다는 오프로드 성능에 좀 출중한 것 같죠. 진짜로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7,000, 6,000 언저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수입 픽업 트럭들까지 좀 싹 다 싸잡아 먹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출시가 됐었던 차들의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현대차, 기아가 그래도 가격을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완벽하게 방어를 하지 못했거든요. 가격이 인상이 되어가는 그런 추세들을 같이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싸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7,000에서 8,000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본다면은 상품성 자체는 렉스턴 스포츠카를 좀 위협을 할 만한 정도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완전하게 압살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비교를 할 만한 그런 구성은 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렉선 스포츠카니 정말 잘 만든 차였구나 라는 것들이 좀 의외로 느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거는 글로벌 엠바고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나간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추가된 정보들이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미처 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